음, 자, 올해 진심으로 읽어준 프로그램의 마지막 수업이 됐네요. 너희 가요대전 보고 보시각 좀 치는 거 들어야 되잖아. 가능하면 좀 압축적으로 수업을 해서 빨리 끝내볼 수 있으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의 표어도 한번 읽어보자. 내년에는 표어도 좀 바꿔볼 생각이야. 독서, 파, 만권, 필하, 여, 유, 신. 중국 당나라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두보의 명언이야. 만 권의 책을 독파하면 마치 글 쓰는 붓 끝에 귀신이 들린 듯 싶다. 이제 귀신 들린 붓이 된다는 거야. 책을 열심히 읽어서 자기의 깊은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 인듀어런스 두 번째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성탄 2부라 성탄 2부까지 밤에 너희를 붙잡아 두면은 민중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한 주를 걸렀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작년 올해지 올해 2025년 1년 동안 매주 수요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온 우리 이 줌 수업이 한 번 쉬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생일 파티 하느라고 하루 쉬었어. 그래서 오늘은 뜻깊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인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책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디어런스, 그래,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시간이니까 늘 그랬듯이 선생님이 가장 이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인데, 뭐, 이 책의 뒤쪽 부분이죠. 헐리. 이 헐리는 사진 작가였지. 이 책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아주 리얼하고 잘 찍은 사진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어,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사진에 대해서도 책에서 같이 읽고 청소년 위한 사진 공부에서 다뤘지만 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하는 신빙성을 우리한테 더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약간의 반전이 있었지. 읽어보자. 헐리의 사진 기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사건은 누더기 차림의 대원들이 엘리퍼트 섬 해변에 서서 구조선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장면이다. 헐리는 이 사진 제목을 구조라고 불렀다. 그러나 위슬리가 출판한 체험기에 나오는 같은 장면은 엘리펀트 섬을 출발하는 제임스 커트호, 그러니까 인듀어런스호 범선 기관선이 좌초되고 여기에 실려있던 조그마한 보트가 이 제임스 커드호지. 이 제임스 커드호를 끌고 엘리펀트 섬까지 가가지고 이 구조선을 구하러 셰클턴하고 몇 명만 그 제임스 커드호를 타고 떠났잖아. 그래서 이 엘리펀트 섬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갔다 와. 제발 구조선을 데려와줘. 우리 안 죽고 여기서 버텨볼게. 이런 사진으로 소개가 됐다는 거야. 뭔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이 배가 이렇게 떠나는 사진이 사실인지 아니면 돌아오는 장면을 찍어서 구조가 맞는지 아니면 출발이 맞는지가 똑같은 사진을 두 번 했었다고 얘가. 뭐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지. 왕립 지질학회에 보관된 원판 사진을 보면 허드호의 모습이 심하게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고 물건을 실어 나르던 스탠콤 웰스호가 다시 돌아온 모습과 노를 젓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만이 남아있다. 헐리가 이 사진의 제목을 구조라고 한 이유는 간단하다. 강연을 다니던 그에게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극적인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뭔가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조작은 경솔한 짓이긴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이 사진에서 그는 이 불가능한 이야기, 어떤 불가능한 이야기? 남극 탐험을 떠난 28명의 사내가 2년 가까이 인간이 살 수 없는 남극에 영하 40도에 가까운 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 식량도 변변이 없는 상황을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온 이야기잖아. 그 이야기의 측면인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나란히 담아냈다. 뒤에 남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의 인내와 용기.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는 셰클턴이 이 남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진짜 집채만한 파도를 뚫고 혹한의 추위를 뚫고 어마어마한 산을 뚫고 해서 구조선을 데려오는 이 모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갔지만 이 배에 타지 않고 이 엘리펀트 섬에서 이 구조대를 기다리고 리더인 셰클턴의 말을 믿고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었던 요즘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어디 있는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얘가 떠났다가 죽으면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 가만히 있다 죽는 거잖아.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인내와 용기도 대단하지. 물론 이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기다리는 마음은 셰클턴이라는 리더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이 좀 견디게 해줬겠지. 그리고 과감한 출발. 그지? 왜 가만히 여기서 구조선을 기다렸다면 다 같이 얼어 죽었을 거지. 목숨 걸고 제임스 커드호를 타고 출발하는 셰클턴이지. 대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모두 인정한 채 손을 흔들며 용감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음. 자, 봅시다.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극한의 추위를 견뎌낸 이들의 다큐를 읽다 보니 미중유는 전에 없었던 이런 뜻이야. 전대 밈은 올해 여름에 선생님이 이 책을 읽었는데 지금 엄청 춥지만 이 선생님이 엄청 더운 진짜 올해 진짜 더웠잖아. 추억해보면 올 여름에 이 셰클턴의 이 인듀어런스를 읽으면서 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 시원하다. 인듀어런스 호가 빙하에 갇혀가지고 얼음이 이 배를 파괴시키고 얼음물 속으로 빠지고 막 이러는 펭귄 잡아먹으면서 버티고 뭐 이런 추위들 있잖아. 그러면서 집중하니까 그야말로 피서,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 책으로 피난한 것이다.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한 거지. 어느 방송에서 김영하 작가가, 소설가 김영하가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을 듣고 읽게 되었다. 김영하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지지난주에 선생님이 소개했지만, 이 인듀어런스 호를 탄 이 모든 이들은 온갖 불운이 중첩된 상태로, 겹친 상태로 진짜 설상가상의 상태였는데, 단 하나의 행운이 있었다면 그들의 리더가 셰클턴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선생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버튼을 누른 것 같아. 어, 리더가 된다는 거. 누군가를 앞장서서 책임지는 사람 되고 누군가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 되게 고독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리더 안 하고 싶고 막 이렇잖아. 팔로워들이 잘 따르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들. 어렸을 때부터 언제든 계속 그 이 리더십의 문제, 팀워크의 문제, 사실 너희들 이렇게 앉혀놓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일종의 니네들 골목 대장 같은 사람이잖아 선생님이. 니네 책 읽기 싫은 애들 잡아가지고 책 읽히고 문법 국어 공부 빡세서 힘든데 억지로 시키고 한자도
외우라고 막 강제로 하고 이런 것이 일종의 너희들의 리더라면 리더잖아. 그런데 야, 진짜 힘들다. 니네 끌고 가고 이런 거.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 그 어떤 부분이든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선생님처럼 학원을 운영하고 선생님 학원에 수많은 고용된 선생님들이 있었던 시절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럴 때 아, 셰클턴 같은 리더십 그리고 셰클턴이 만든 저 팀 같은 팀워크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든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은 좀 남다르다. 이런 거는 진짜 좀 훌륭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 명불허전.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지 아니한다. 왜? 우리 뭐 그 수많은 리더들, 세계적인 리더들이 손꼽는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클턴을 우리 인류사상의 가장 뛰어난 리더로 설명하잖아. 소개하잖아. 그것처럼 어떤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글과 사진의 조화를 이룬 만듦새가 아주 훌륭한 책이다. 너희도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하는 모든 것이 불운했던 그들에게 유일한 행운은 셰클턴이 그들의 리더였던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그 말에 공감하게 되었다. T.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느 부분이 가장 너희들한테 인상 깊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은 리더십의 모습은 이거야. 이 엘리펀트 섬을 이 떠나는 커드호에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진두지휘하는 거지. 제일 앞장서서 가장 위험한 모험에 또다시 자기가 출발하면서 문제대원 여기서 나오는데 약간 사진이 문제 이렇게 좀 생겼는데 아무튼 관상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어떤 대원을 자기가 태우고 출발하는 거야. 자기 배에. 너 따라와. 너는 나랑 가자. 여긴 되게 중요한 임무고 너가 꼭 필요하니 나랑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이 사람은 커드호의 리더가 아니라 전체 인듀어런스호의 리더잖아. 이 모험의 리더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원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팀원들의 장점과 단점, 이것들을 어디다 배치하는 것이 우리 팀의 가장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디다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치 장기판의 돌을 어디다 놓듯이 어디 넣어야 되는지 결정하듯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지. 왜? 내가 만약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행운이 돼서 구조선을 가지고 돌아오더라도 이 엘리퍼트 섬에 내가 없는 자리, 리더가 없는 자리에 트러블이 생겨서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자기가 못 믿겠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출발한다든지 우리 다른 모험의 역사들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잖아.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이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잘 버텨줘야 되잖아. 나를 기다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트러블 메이커 하나를 자기 배에 태워서 출발하는 거지. 이런 안목이나 결단이나 이런 거야말로 진짜 리더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닌가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선생님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기라고 생각해. 심사숙고, 깊이 사고하고 깊이 생각한다. 자신의 통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리더의 모습이다. 자기가 되게 잘 될 것 같잖아. 사람들 다 내 말대로 움직일 것 같잖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사람들은 각각의 이기심이 있고 이런 절망적이고
극한의 상황일수록 이 개인 혼자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이기심 같은 거, 이거를 어떻게 눌러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두가 살자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모든 공동체에 풀지 못하는 숙제지. 왜? 무임승차자들이 있잖아. 우리 팀플 하면 조별과제 하고 하면은 똑똑한 놈 한 놈이 다 하잖아. 밤새도록 하고. 무임승차가 많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같은 상황이면 누군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김자진 장군처럼 자신의 독립 이 정신에 충실하려고 노비들을 모두 다 해방시키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군자금으로 삼아가지고 일본하고 청산인대첩을 치르는 어떤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정말 희박한 사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친일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잘 살 수 있느냐? 이거에 헌신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남들이 이런 헌신하는 것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무임승차하는 사람 태반이지. 해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또한 극한의 위기에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된다. 이것도 선생님이 너희들하고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건데 지금 어, 인듀어런스호 거대한 우리 집이 붕괴했고 일종의 텐트 같은 배 한 척인 커드호만 남았는데 이 커드호도 이 책에서 보면 이 그 배들하고 사람이 같이 끌고 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질량을 무게를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웬갖 것들을 다 버렸다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거라고 자꾸 무게를 늘리려고 하니까 셰클턴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물건부터 버리는 거지. 솔선수범하고 진두지휘하니까 남들이 다 버려서 최소한의 필요 물건만 갖고 오는데 뭘 안 바꾸는 거야? 뭘 안 버렸어? 기타를 안 바꿨지. 안 버렸지. 음악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 뒤쪽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다룰 텐데 팀원들을 인듀어런스호 선원들을 모으는데 셰클턴이 면접을 봤는데 면접 문제가 뭐냐면 노래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 영국에 점잖은 사람들이 갑자기 노래 불러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누구한테도 노래 불러봐라 갑자기 그러면은 뭐 쉽지 않잖아. 그런데 노래를 부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야. 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물론 그냥 정말 얼마나 리더의 말에 복종하는가 순종의 이런 테스트일 수도 있지. 어려운 거지만 시키면 한다.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있어? 노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힘들 때 노래하는 사람. 힘들 때 노래를 하는 사람 옆에서 연주를 해줄 기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정말 텐트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한데 무게 때문에 다 버리고 있을 때 이 기타 하나는 꼭 챙겨가는 거지. 그리고 축구공 하나는 챙겨가고 뭐 이러는 거지. 그 다음에 리추얼, 제의지, 제의. 의례. 뭐야. 오늘 같은 날 이런 거지. 올 한 해가 잘 지났고 크리스마스가 됐으니 우리 파티하자. 파티라고 해봐야 셰크턴이 그 꼬불 쳐놓은 그 비스켓 같은 거 나눠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건 정도가 파티일 때지만 오늘은 며칠이고 그것을 축하하자. 이런 것들. 그냥 망망대해의 추위 속에서 우리가 그냥 버틴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이지. 죽음의 공포가 턱앞까지 와 있잖아. 그런데 그때 우리 하루하루에 대해서 의미를 주는 거. 야, 오늘은 누구 생일이네.
오늘은 우리가 여기 온 지 1년 됐으니, 야, 벌써 1년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뭘 했어? 일기를 쓰지. 또 뭐가 뭘 안 버렸어? 사진기를 안 버렸지. 우리의 일기가 모여서 우리가 남긴 이 생존의 역사가 사진에 남아서 반드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이 성공, 그 위대한 실패를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이들이 일기를 쓰는 건 뭐야? 우리가 글을 쓰고 내 기록을 남기는 건 내가 절망하지 않았다는 증거지. 우리 여기서 어차피 다 죽어. 그러면 누가 일기 쓰고 누가 사진을 계속 남기려고 하겠어. 이 위기 속에서 뭘 버리고 무엇은 안 버렸는지 사실은 다 갖다 버려도 시원찮지.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끌고 가야 되는데 썰매개들과 함께 인간이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추위에 40도에 가까운 추위에 그런데 안 버린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살아난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일기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웃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같이 게임하고 웃고 즐기고 농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공자께서 음악을 연주하고 자루가 춤추던 고사가 이에 겹친다. 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논어의 구절이야. 어느 날 진나라 채나라의 사이에서 국경지대에서 공자와 공자의 제자 무리가 당시에 되게 배척받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 오인받았어. 이 당시에는 이제 자기를 증명할 방법들이 없으니까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찍힌 거야, 얘네가. 어, 그래서 죽으리기에 처했어. 굶어 죽으리기에. 제 있을 때 언제 진 땅에서 전량돼서 양식이 끊겨서 종자는 병들고 그 다른 사람 병들고 망능녀, 망능흥 이렇게 일어날 수가 망능이니까 캔낫이지 없었대. 진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지니 다른 자들이 병이 들어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자로가 자로는 공자님의 제자 중에 그 맏형급이야.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조폭 출신이야. 그래서 자로가 공자의 제자가 들어온 이후에 공자님이 딴 사람이 자기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 왜? 자로가 무서워가지고 자로가 섬기는 공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로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자로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공자님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어, 힘도 세고 무장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맨날 화를 내. 공자님 하면서 온한데 이 온자는 화내다 이런 뜻이. 온, 현, 왈. 현은 이게 견자인데 이렇게 뵙다랄 때는 현으로 읽어야지. 공자가 성난 얼굴로 뵙고 물었다. 군자, 역, 유, 궁호. 아니, 당신 같은 훌륭하신 군자도 역시 궁핍함에 빠집니까? 곤궁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자루가 화를 낸 거야.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 내가 옆에서 봤는데 너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선생님. 그런데 당신이 맨날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훌륭한 당신은 분명히 군자 같은 사람인데 소인배가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당신 같은 그런 착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곤궁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뭔 얘기를 한 거야? 야, 하늘이 착한 사람 복 주고 나쁜 사람 벌 준다고 하는데 우린 지금 다 굶어서 여기서 전멸하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다. 당신 따라 나섰다가. 이렇게 화를 낸 거야, 자루가. 수제자가. 그랬더니 공자님이 군자는 고궁. 군자만이 고는 굳다라는 뜻인데 견고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궁핍함에. 군자만이 곤궁함에 있을 수 있다. 소인배는
군자가 아닌 보통 사람은 곤궁해지면 남자는 범람하다. 자기가 해야 될 그릇 바깥으로 넘친다. 무절제하게 행동한다. 못하는 짓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뭔 얘기야? 어떻게 군자가 이런 공공함에 처합니까? 라고 제자가 욕하니까 공자님이 뭐래? 군자만이 궁함 속에서 있을 수 있어. 완전히 역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착한 사람이 공궁에 빠져요? 착한 사람이라야, 군자라야, 곤궁함 속에서 그 곤궁함을 견디는 거야. 소인배는 곤궁해지면 지 멋대로 행동해. 이렇게. 선생님이 셰클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 이 얘기를 자로가 듣고 좀 머쓱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에 새길 만한 교훈이 되기도 했겠지. 그래서 공자님이 음악을 연주하고 자루가 옆에서 이렇게 방패북을 치면서 춤을 췄대. 낭만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살면서 곤궁함, 위험함, 위기, 실패 안 겪는 사람은 없다고 선생님은 단언해. 너희가 여태까지 겪지 않았다면 큰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고, 니네가 뭔가 공공함이나 위기나 실패에 처했다면 니네가 도전했다는 뜻이야. 어려운 것에 도전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항상 모든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곤궁함은 군자든 군자 할아버지든 하나님이든 다 처한다고. 그런데 군자만이 곤궁함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지. 우리 저기 예산의 명소인 그 추사고택에 가보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가 있는데 세한, 연후, 지, 송백지, 후조야라. 혹한의 추위가 온 다음에 알게 된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든다는 것을. 좋은 시절에는 소나무 잣나무도 보통의 나무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런데 혹한의 추위, 실현과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만이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한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불변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또한 배를 부숴 오두막 재료로 쓰는 리더의 결단과 남극의 혹한 속에 갇힌 그들의 오락과 물물 교환도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이 서사 이야기가 전원 무사귀환의 영웅의 서사로 마무리되지 않고 대원 하나하나의 만년 그 늙음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누군가는 90세까지 살았고 누군가는 돌아오자마자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었고 만년과 죽음에 대해 소개하면서 맺는 방식은 이 전체 이야기의 격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까 민서가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뒤쪽 부분에 다 죽는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부분에 선생님도 깊은 감동을 느꼈어. 이 어마어마한 불굴의 의지와 리더십과 뭐 대단한 사람들도 돌아와서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시간으로 다 죽어갔다고. 불굴의 의지로 생의 낭떠러지를 탈출한 그들도 역시 무상한, 인생 무상, 덧없다, 항상이 없다는 거잖아. 이 무상한 인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모험담이 빛이 바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돈키호테의 임종 앞에 서 있는 산초판자의 말이 떠오른다. 돈키호테가 로시란테라고 하는 조랑말을 타고 이 방랑기사가 돼서 산초판자를 종자로 삼아가지고 이 거인을 때려잡고 용과 싸우고
공주를 구하고 이런 모험을 떠나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돈키호테가 임종을 앞두고 산초 판자한테 야, 너 내가 헛된 꿈을 꾸고 너 데리고 괜히 고생시킨 거 미안하다 했더니 산초 판자가 오히려 화를 내잖아. 이 돈키호테라는 이 우리 스페인 에스파니아가 자랑하는 어, 소설인데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날이 돌아가시지 마세요. 제발. 제 충고 좀 들으시고 오래 오세요. 사시라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 미친 짓은 아무도 죽이지 않는데 스스로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뭔 얘기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미친 짓은 그냥 죽는 거라고. 도전하지도 않고, 모험도 하지 않고, 인생을 어떤 것에 걸어보지도 않고, 그냥 늙어서 고요하게 죽는 거라고. 그러니, 당신과 떠났던 그 모험이 그 모험을 부정하지 말라고. 남들은 미쳤다고 하고, 저놈들 풍차를 무슨 거인으로 착각해가지고 돌진하다가 다치고, 아유, 바보들. 산초판자는 그렇게 헛된 꿈을 꾸고 낭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걸고 모험을 떠났던 그 순간이 그게 미친 짓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냥 편안함만 생각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미친 짓이라는 얘기잖아. 물론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어, 기회가 되면 이 링크를 따라가 보면 이게 헤럴드 경쟁가 뭐 그런 기사에서 선생님이 찾아보다가 한 건데 이 전체 책을 다 읽은 친구들은 다시 뭐 안 봐도 되지만 이 선생님이 2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책을 안 읽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A4 한 3장짜리 정도 기사문이야. 사진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진짜 요약을 기자는 기자다 잘 요약했다라고 어, 보이는 기사니까 요거 꼭 참고로 합니다. 훌륭한 기사야 선생님한테. 일단은 구인 광고가 이렇게 나온 거야. 셰클턴 경이 팀원을 구하는 거야. 마치 원피스의 고잉 메리호의 친구가 되죠. 나의 친구가 되라. 뭐 이런 거지. 험난한 여정이, 적은 임금이, 혹하니, 몇 달 동안 완전한 어둠이, 끝없는 위험이, 무사 귀한 불분명. 그런데 성공하면 명예와 영광이 있을 거래. 도전해라. 이렇게.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찾아온 거지. 낭만의 시기입니다. 낭만의 시대였나 봐. 그래서 셰클턴은 인디어로스의 탈 인원을 직접 뽑았어. 항해사, 기관사, 목수, 의사, 요리사, 사진가, 과학자 26명을 뽑아서 면접할 때 뜬금없이 노래를 시켰어. 왜? 대정말에 잘 듣는지,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는지, 이런 거. 근데 면접 보지 않고 몰래 밀항자가 또 한 명 있어서 얘도 대단하지. 이 19살의 꼬맹이가, 뭐 너희한테는 19살의 꼬맹이가 아니겠지만, 밀항을 한 거야. 어디 가는데? 남극을 가는데. 왜? 면접 보면 떨어질 것 같았나 봐. 그래서 얘가 27번째 대원이 됐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를 모험길인데 셰클턴은 변수를 줄여야 되니까 왜 식량은 정해져서 지금 26, 27명 잘 거까지 27명분의 식량을 가져왔잖아. 그런데 이 먹는 입 하나가 늘어서 그지? 극도로 화가 난 섹레터는 식량 떨어지면 가장 너부터 잡아먹겠다고 했더니 저보다 대장님이 더 먹을 게 많아 보인다고 받아쳤어. 그래서 태웠지.
이것도 대단하지. 뭘 본 거야? 죄송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시간 떨어지면 너를 잡아먹겠다 그랬더니 소년이 뭐래? 19살짜리가 미랑한 주제에 쫓겨나거나 여기서 배에서 얘를 던져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에 대장님이 더 식량으로서는 가치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뭐 하는 거야? 농담하는 거지. 그러면 합격이지. 전설로 남은 실제 재화. 너무 슬픈데. 셰클턴입니다. 그랬대. 어서 오세요. 셰클턴이 탐을 떠난 해에 1차 대전이 시작됐어. 전쟁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리가요. 실제로 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이 전쟁에 다시 동원돼서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거지. 이 전쟁이 얼마나 어, 이 어리석고 험악하고 황당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런 것도 멋진 구절이지요. 지금 스콧이나 아문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극점을 탐험하는 모험들에 성공한 사람들이야. 과학적 리더십이 필요하면 영국 출신의 스콧이고 빠른 정보로 한다면 아문센이라고 하는 아마 그 노르웨이가 덴마크인가 뭐 이쪽이니까 노르웨이 덴마크인가? 아무튼 아문센.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셰클턴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 에필로그. 어, 48년 48세에 죽었으니까 선생님이 내후년에 48세인가? 부대장은 같이 묻혔고 낭만이지. 미랑 소녀는 극지 메달, 아주 명예로운 메달을 받았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했어. 왜 그랬냐면 추천 명단에 쓰지 않았어. 추측하는 건데 얘네들은 뭔가 명예롭지 못한 일을 했나 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선생님이 태어나던 79년까지 사셨네. 지지난주에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에서 어, 그 탐험대가 지금 인디어런스 호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물에 잠겼는데 남극 바닷물이 워낙에 차가워가지고 그대로 보존돼 있고 선생님도 다큐멘터리를 찾아봤더니 인디어런스 호에 또 거기 바다 생물들이 보금자리를 틀고서 또 잘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자연의 위대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26년에도 책을 열심히 읽을 건데 첫 책은 동화책이야. 제목은 모모입니다. 시간을 훔친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소녀 모모야. 이상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담겨 있는 책인데 책은 두꺼운데 이게 이 초딩용 책이기 때문에 이 활자가 크고 중간에 계속 그림이 있어. 그래서 이 책이 두껍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는 책이야. 맘 잡으면 3시간이면 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새해에 우리한테 시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되거나 시간의 주인이 되거나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한테 이 시간의 의미와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시간은 도대체 뭐지? 등등의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선생님이 새해 첫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 미하일 엔데라는 작가의 모모를 전체
3부 중에 2부 회색 신사들까지 읽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책이 너무 가벼운 책이니까 빨리 읽고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이 박태웅 AI 전문가죠. 이 최근 책인데도 25년 책이잖아. AI 강의 2025, 26년은 아직 안 왔으니까 이 인공지능과 AI와 이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가장 최근에 예측하고 있는 중요한 책이니까 이 책도 같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세계는 AI, 누가 뭐라고 해도 AI의 시대니까. 그치? 자,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어, 너희들 뭐 올 한 해 선생님하고 만나서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욕도 많이 먹고 못한다고 화도 선생님이 내고 했는데 노여운 마음을 품은 게 있다면 이해해주고 왜냐하면 내년에도 선생님은 화내고 욕을 할 거니까 책을 열심히 읽고 한자도 열심히 외우고 내년에 우리 학원 선생님 제자들 모두 다 건강하고 바라는 꿈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2026년이 되도록 어, 기도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안녕.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히 계세요. 그래. 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경. 선생님, 민서야. 저 충남예고 그 영재합국 붙었어요. 너 옛날에 붙었잖아. 이번에 또 붙었어요. 그만 딴 사람한테 기회를 넘겨주고 너는 공부를 대박이죠? 해야지. 대박이죠? 공부나 잘해, 임마. 잘하셨, 그래. 해피 뉴 이어.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임재영. 네, 네. 쌤, 어. 저요, 응. 뭐, 아기 때 5번 이상 또 읽었는데요. 읽어, 임마. 알겠습니다. 태민이 해피 또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상원. 상원아, 잠에서 깨. 상원이도 해피 뉴 이어.